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갈수록 미국의 이민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규모도 10년 내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합법 이민 정책까지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가족 이민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영주권 발급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과 함께 가족 이민 축소를 통한 영주권 발급 축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 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 1,031명으로 연간 평균 100만 개의 그린카드가 발급되고 있지만 새 법안은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 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가족이민 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초청을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 자녀, 부모 등은 초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게 됩니다. 또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5만 개의 추첨 영주권도 폐지하고 난민들에게 발급하는 영주권도 5만 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시민권 취득의 용이에 인기를 끌었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방송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매분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감찰실이 최근 지난 15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분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나 한국어 특기자 등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인 등 이민자 1,400여 명이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원 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1,800명의 입대는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 중 1,000여 명은 입대 대기 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추방 위기에 놓인 입대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매분이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드림 액트 법안보다 대폭 확대된 일명 호프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물론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시민권 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이 상정한 아메리칸 호프 액트 법안은 18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범죄 전과가 없고 신원 조회를 통과했을 경우 3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일반 불법 체류자는 물론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불법 체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드림 법안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조건부 영주권, CPR 기간 밀입국과 불법 투표 등 추방될 수 있는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카 수혜자의 경우 다카 프로그램 수혜 기간이 CPR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2년간 다카 프로그램에 포함됐을 경우 CPR을 받고 1년만 더 있으면 정식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1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상태입니다. 구테레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있고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은 절망에 빠진 다카 수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앞서 연방 상원에서도 2017 드림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드림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들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중범죄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2,600만 달러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6월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이 수혜 대상을 소득 수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면서 한 달여 이상 예산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뉴욕시는 국선 변호인 그룹을 통해 변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경범죄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연도에 시장실이 1,640만 달러, 시의회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해 총 2,600만여 달러가 책정됐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범죄 이민자 법률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지가의 기부금 25만 달러를 중범죄 이민자 지원 예산으로 따로 배정함으로써 전체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원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상원 의원들의 보험 혜택 중단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원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과 상원 의원들의 보험 혜택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 케어 전면 개정안과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 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정부는 보험사들의 건강보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편 상원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에 대한 보험 혜택 축소 방안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정치 조직 헤리티지 액션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경우 보험료는 20% 가까이 추가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강경 발언과 함께 30일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에 또 다른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한 절충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수정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양 당은 법안 조율을 위한 코커스를 구성해 절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1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 총 44명으로 구성된 코커스가 오바마 케어 전면 폐지 대신 양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법안 마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커스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구성된 모임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 코커스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커스가 추진 중인 오바마 케어 수정안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해 보험 마켓은 안정화하는 대신 공화당의 입장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민간 보험회사가 낮은 가격의 보험 상품을 빈곤선 250% 이하의 극빈층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에서 해당 민간 보험회사에 손실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각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안정화 펀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보험 의무화 규정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직원 500인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고 풀타임의 기준도 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커스 이번 수정안은 양당의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각 보험사가 내년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 가을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집니다. 3명을 뽑는 선거에 한인 후보 4명 등 총 6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쳐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이 올해 11월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감된 후보 등록 결과 제프리 우 현 교육위원과 우윤구 전 교육위원, 스테파니 장, 스캇 허까지 총 4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타인종 마리아 알바레즈와 톰 마타라조까지 총 6명이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우윤구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앞으로 타운 행정까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세력에 맞서는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시장도 시의원도 내서 이 민주당이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많이 흐려진 물을 맑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우 후보는 자신의 아들인 제프리 우 교육위원과 톰 마타라조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릅니다. 반면 2007년부터 3차례 교육위원에 도전했다 실패한 스테파니 장 후보는 스카터 후보, 마리아 알바레즈 후보와 함께 팀을 꾸려 교육위원직에 도전합니다. 세 후보는 타운의 민주당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3명을 뽑는 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2명씩 나뉘어 맞서고 있어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펠파 교육위원 선거는 오는 11월 7일 치러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석굴암 등 문화유산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이 소개되고 아울러 동해도 병기됩니다.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미국 4대 교과서 출판사 중 하나인 맥밀란의 자회사 베드포드 세인트 마틴사가 내년에 발간하는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베드포드 세인트 마틴사의 내년도 세계사 교과서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등 2페이지가량 한국의 현대사가 수록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신라시대에 건립된 석굴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 대지도 등이 소개됩니다. 아울러 일본해만 표기됐던 교과서 수록 지도에는 동해도 병기됩니다. 권영민 교육부 동북아 교육대 책임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한국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한국 전쟁에 대한 설명뿐이었다며 앞으로 다른 출판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개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해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가 주관하는 역사 문화체험 캠프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려의 역사와 고려 인쇄술, 자기 제작술 등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 YMCA 캠프 리누드 맥도널드에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역사 문화 캠프의 참가 대상은 4학년에서 10학년까지이고 선착순으로 100명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